지난해부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절차부터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경남에서 5일 만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창원에 사는 요양보호사 60대 남성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이른바 청소년 수당 지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데 이어 백두영 군수의 의장 직권상정 호소도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바우처 카드에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을 두고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2일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앞서 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백두영 군수가 의회 통과를 호소하자 박용삼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시작 10분 전 의장 직권상정은 없다고 통보하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백 군수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의회를 떠났습니다. 이날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 통과를 기대하며 방청석에 있던 학부모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왜 반대를 하는지 부결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그 부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좀 당황했고요. 지난해부터 세 번째 조례안이 부결되자 백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군수는 군의회가 지적한 20억 원의 재원 사용도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물거릴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였던 소통 부족도 군의회가 주장하는 일방적 소통 방식에 따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의회 보고 전에 군의회 동의 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언론에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소통인지, 친정 의원님들이 원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전 그런 것이 소통이라면 의원님들과 소통 안 하겠습니다. 박용삼 의장은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지만 의장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악한 재원 상황에 2,400여 명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또 군의 청소년 수당 문제를 진영 간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2일 추경안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영 군수의 역정 사업인 청소년 수당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고성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참 기다리셨던 소식일 겁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경남에선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23일부터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디데이는 23일,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16만 546원 이하면 받게 되는데 대상자에게는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돼 굳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내물에는 대상자 여부와 신청서, 수령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세대별로 안내가 됩니다. 절대 문자로는 안내가 되지 않으니까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열어보지 말고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23일 지급과 우편 배송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경남의 지원 가구만 52만 1000가구일 만큼 규모도 크고 선정 작업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우체국, 통반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빠른 발송이 진행되고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지급돼 23일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도시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급 방식에는 마스크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우편을 받으시고 오부제 날짜에 맞춰서 등록지 주민센터로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창구를 방문하실 때 출생연도 마지막 끝자리와 요일을 확인해서 날짜에 맞춰서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남은 건 가장 먼저 받겠다가 아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성숙한 여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부마 민주항쟁.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선 부각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마 민주항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차산윤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지난해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 현장입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진 걸개 그림이 눈에 띕니다.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부마 민주항쟁 일기 서포터즈들이 직접 채색 작업에 참여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기 서포터즈들은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를 쓴 분을 직접 인터뷰하는 미션 수행부터 40주년 기념 전시, 연극 관람, 항쟁이 벌어진 현장 답사 등을 경험하고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부마 민주항쟁 알리기에 나선 서포터즈들, 올해도 2기 서포터즈들이 활약에 나섭니다.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잘 알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 부마민주항쟁의 뉴스나 혹은 과거에 고여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구나. 활동들이 되고 있구나. 진상규명이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집회로 시작해 부산 중심가를 거쳐 마산 지역까지 들불처럼 퍼져나간 부마 민주항쟁. 오랜 생생한 항쟁의 현장 부마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학습북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9 타임머신 부마길로 떠나요가 출간될 예정인데 부산대길과 영성고갯길, 보수동길, 대신동길을 비롯해 마산 경남대길, 구마산길, 창동길까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걷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민주항쟁의 불꽃에 함께 따라가 보고 안내할 부마길 가이드 역시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부마만을 설명할 수 있는 답사나 프로그램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외부 손님들에게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부마 관련한 전문가들 양성하고 탐방길을 이제 만들어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시민들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와 항쟁의 가치가 지역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인데 일손이 없어 걱정입니다. 인력 부족을 메워주던 외국인 근로자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으로 못 들어오면서 농촌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인제군의 한 농촌 들녘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반듯한 고랑 사이로 가는 사람들은 검정 비닐로 덮인 둔턱에 구멍을 뚫고 감자를 심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조금 어설픈 이들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제군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가별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농촌 인력 수급을 추진 중입니다. 4월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의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농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손을 도와드리고. 문제는 사태 장기화입니다. 인제군뿐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들의 입국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농민들은 모내기와 파종 시기마저 늦췄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시기를 놓치거나 수확에도 차질을 빚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명에서 20명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감자는 원래 늦게 심으려고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늦었고 또 이제 오이를 심어요. 우리가 근데 오이 때도 다 꽂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꽂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지원에 따라 농촌 인력 지원단을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화된 농촌 근로 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농번기도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한 농촌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경남에서 5일 만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는 20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창원에 사는 요양보호사 6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된 경북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마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남성의 가족 7명 중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내 전체 확진자는 113명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가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인득은 검찰의 구형 의견을 끊고 돌발 발언을 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피해망상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10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살 A씨는 지난해 10월 10대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동영상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한편 동영상 유포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2일 인터넷에서 가짜 KF94 마스크를 판매한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3살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SNS상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마스크 6천여 장을 KF94 마스크로 속이고 공공기관과 개별 판매자에게 판매해 1,9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조 날짜와 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포장지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마스크 16,000여 장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범죄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제시 공론화위원회가 사등면과 상문동을 남부 내륙철도 역사 입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것을 거제시에 권고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을 남부 내륙철도 역사 입지로 선정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입지가 어디에 되든 간 다들 존중을 하고 KTX의 조기 착공과 그리고 거제시의 100년 대계를 위한 그런 계획들에 함께 동참하자고 한 그런 합의를 끌어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상당 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KTX 역사로 인한 지역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에 참여한 거제시민참여단은 사등면과 상문동, 거제면, 연초면, 장목면 등 5개 역사 후보지 중 사등면과 상문동을 각각 30% 이상 비율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역사 위치를 공론화로 결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구지봉에 또다시 백로가 날아들면서 백로의 분변 악취와 소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양산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김해시청에서 백로떼를 쫓기 위해 소음을 내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는 없고 주민 민원만 만드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로떼가 구지봉을 찾는 이유는 기존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이라며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구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이었던 어린이날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과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으로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거창 창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고 거창구는 전했습니다. 창원 저독화이강의 다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 관광 100선에 뽑혔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 지역에서 통영 밤바다 야간 투어와 사천 삼천포대교, 하동 섬진강 평사리 달마중 등 모두 4곳이 선정됐습니다. 도는 이번 야간 관광 100선 선정을 계기로 야간 시간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내 숙박업과 음식업 등 관광업계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 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 물량은 당초 60대 3억 원에서 113대 5억 6,5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됐지만 노후 중형승합 경유차와 노후 LPG차를 폐차하는 경우까지 포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건조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당분간 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0m로 높게 일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